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를 가능한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텍스트가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됐습니다. 원조 같은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2차 대전 후에 식민지로부터 독립된 나라가 85개 국가였습니다. 85개 국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공히 함께 성공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특허 소송하면 만날 남나라를 베꼈다고 소송 당하던 나라가 이제는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우리 것 베꼈다고 소송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삼성전자 하나가 일본의 소니를 포함한 10개 세계적인 전자회사의 이익보다도 많습니다. 텔레비전은 7년 전까지만 해도 소니가 세계에서 제일 좋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일 좋고 제일 많이 팔리는 것이 삼성 갤럭시고 또 넘버 2가 LG입니다. 세계의 TV 세트 세대 중에 한 대는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에 있는 TV 세트 중 한 대는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선진국도 부러워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지하철 세계 3대 안에 들어갑니다. 공중변소 시스템 세계 5대 안에 들어갑니다. 산림 녹화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성공한 나라라고 칭해집니다. 건강보험 세계 5대 아니고 미국도 불허하고 미국 교포들이 건강보험 때문에 한국에 나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19년째 잊혀지지 않았던데 19년째 세계 1위입니다. 출국 평균 16분, 입국 12분. 그 한국 공고처 선정물에 비슷했습니다. 일본 나리타 34분, 인천 케네디 뉴욕 공항 54분, 그다음에 LA 공항 1시간 20분 비슷했어요. 근데 입국 12분. 어느 나라도 가서 입국 갖다 놓고 패스포트 갖다 놓고 그 사진 한번 찍고 나가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놀랐는데 대한민국 GDP가 1년 전만 해도 세계 10위였습니다. 지금 최근 제가 체크해보니까 13위입니다. 미국 1등, 중국 2등, 3등 재팬, 4등 독일, 영국, 인도,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이태리, 그리고 11위가 브라질, 12위가 호주, 대한민국 14위였습니다. 아프리카에 55개 국가가 있습니다. 55개 국가의 GDP 합산이 작년 통계로 1조 7,500억 불이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통계가 1조 8,200억 불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내가 체크를 해보니까 오면서 지금보니까 이게 환율 변동 때문에 1조 6,770불입니다. 이어가 아프리카 55개 국가 에집트, 에티오피아로 해서 라이베리아, 모로코, 수단, 공고에서 남아연방까지 55개 국력 표적 면적으로 대한민국의 100배나 넘는 이 총체의 국력이 대한민국 국력으로 갔습니다. 수출량, 유명량 세계 7위입니다. 국방력 세계 7위입니다. 국방예산 12위입니다. 전자정보지수 1위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량 세계에서 1위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은 이렇게 또 부끄러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연세대학교 박명민 교수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반인간적, 반생명적 경향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부끄러운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 스탠다드에서 굉장히 멀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지표, 국가의 역할, 공동체 역할을 하는 감세율, 빈곤율 등 여러 가지 역할들이 OECD 국가 중에서 더 꼴찌입니다.
사회지표, 사회 형평성, 사회 발전 정도를 내다볼 수 있는 것도 OECD 국가 중에서도 거의 꼬마에 가깝습니다. 인간지표, 인간의 존엄성을 나타내는 인간지표는 세계 꼬발입니다. 출산율 0.78, 세계 거의 꼬발입니다. 자살률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교통사고 사망률 1등입니다. 산재 사망률 1등입니다. 제일 놀라운 것은 부모 때려 죽인율, 직계존속 살인율 세계 1위입니다.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유교국가가 부모 때려 죽이는 부모 살인율이 세계 1등입니까? 교육 다행입니다. 대학 입시 위주로만 공부해서 도덕도 가르치지 않아서 지금 세계에서 부모 때려 죽이는 일이 1위라고 생각하면 죄송해요. 많은 정책 거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만 격분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교육을 이렇게 해서 부모 살인율이 세계에서 1등인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놀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그 빠른 속도의 세계 1등 놀라고 대한민국의 반인간화와 반생명화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놀란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에 존재하는 235개 국가 중에서 10지 13층은 235명 있는 한 학년에서 13층은 옛날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한 60명 됐잖아요. 네 학급 중에서 60명 있는 학급에서 4성하면 3등이나 2등입니다. 한 학급에서 3등이나 2등은 우등생입니다. 그런 나라가 됐는데 이렇게 인간적 생명 존중하는 데서 실패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놀라우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극복해서 명실공히 선진국이 됐고 더 발전시켜서 세계 5대 강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탕 위에 대한민국의 긴 미래를 모르겠습니다. 가까운 미래는 어떻게 발전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과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나아가야 할 시대적 소명이 3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은 민주화를 했습니다만 민주주의를 좀 더 깊이 뿌리내는 일. 둘째는 연합 경제를 조금 더 성장시켜서 명실공히 선진대국에 들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경제 양극화, 교육부 빈익빈, 잘 사는 사람 너무 더 잘 살아지고 못 사는 사람도 잘 쓰는 것을 극복해서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도록 우리가 이끌어가야 된다. 세 번째 시대적 소명은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궁극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해야 우리나라가 잘 사고 또 이 포점도 잘 살게 된다라고 그런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이 3가지 방향의 미래 예측은 저 정대철 개인이 한 게 아니라 국회 미래연구원이라는 데서 예측한 것을 잠깐 소개하는 것으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치에 있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좀 더 우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측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예측했습니다. 앞으로는 국회의원도 지금처럼 여론조사에서 의뢰하지 않고 각각 공천부터 정당 지지하는 정당의 당원에 의해서 뽑기로 하고 또 비례대표제도 지금처럼 정당에서 일방적으로 내던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제의 순서까지도 당원과 지지자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하고 지금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남녀 평등이 상당히 이루어졌다고 해서 비례대표제는 여자 50%로 하게 됐습니다. 1357부는 여자고 2468자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과연 남녀 평등이 이루어졌나? 정치파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성들 주장하기에는 앞으로 지역구 공천에 있어서 남녀 동수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여성들 지금 최근의 주장이고 또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세계 5대 강국을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은 나는 여자의 비활용된 능력을 우리가 끌어내서 발전시키게 되면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게 되면 굉장히 발전할 수 있다. 제 어머니가 여성운동자 여기 대학에서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자 특산지란다. 여자 특산지를 남자들이 미리 알고서 600년 전 조선조 시대부터 유교를 빙자해서 여자를 타부르다. 그래서 여자들이 꼼짝 못하게 해서 600년 전에 여자의 갖고 있는 능력을 다 사장시켰는데 언젠가는 여자를 지혜인 제도를 넘은 대한민국이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말 맞아요? 그래서 후보자도 여자 동수를 하고 이걸 불란서에서 선택했어요. 불란서에서 선택하고 일본도 좀 선택하려고 하는데 선택해서 불란서는 약 40%, 38.5%가 40%가 여자 국회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방자치도 이렇습니다. 지금 2020년 지방자치 보면 지방자치의 정부 혜택까지도 지방자치가 다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의회제 지방정부를 할 수 있게끔 지금 만들어놨고 이것도 주민투표를 의해서 의견을 할 수 있고 지방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얻은 정당들이 연립해서 지자체를 좀 끌어가는 것도 여러 번에 좀 생기기 시작했다. 앞으로도 더 할 것이고 지금 중앙정치에서는 여야끼리 대화도 안 나고 만남도 없고 지금 아주 거의 정치 실종 상태인데 지방자치들은 협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 중이고 지방 소멸을 눈앞에 둔 일부 지자체들은 연합을 하고 방역단체에서는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수도권과 결합을 하고 있고 중소시군들로 스스로 통합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지금 자꾸 퇴보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소리들을 말합니다. 지금 정치 실종 상태입니다. 정치 실종의 이유를 세 가지 이유로 드는데 하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agree to disagree, 당신하고 나하고 기본적으로 다를 수 있고 달라야 한다라는 것에 동의를 안 하고 나하고 다른 거는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니까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대화 없고 상대 안 하고 화해 없고 포용 안 하고 그래서 상생과 협치 정신은 물러갔다. 두 번째는 힘의 원리를 너무 빨리 써. 그래서 야당은 적하면 숫자만 따고 다수결로 밀어붙이고 여당은 적하면 잡아가 사정권을 쓰고 적하면 비토 파워로 구하고 이거는 마지막에 써야 될 것들을 서로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진영 논리에 빠져서 야당은 진보 논리에만 빠져서 자기 논리하면 또 그걸 패야 자기 지역에서 선택을 받고 여당은 보수 논리에서 그래서 진보 보수가 극한 대결이 가고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서툽니다. 대통령이 정치라고는 쥐뿔 대본이 남기신 분이 되면서 정치에 대해서 타협할 줄 모르고 지금 1년 반이 1년 걸렸는데 야당의 대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거 물론 형사 피의자라고 봅니다. 형사 피의자 좋아요. 형사 피의자면 형사법 원칙에 의하면 헌법 원칙에 의하면 형사 피의자는 무죄 추정한다는 것이 법률 원칙입니다. 무죄 받을 때까지 무죄 추정받는 상황에서는 확정 판결이 피가되는 무죄로 추정해서 야당 대표자는 안 되겠지. 꼴 보기 싫다고 안 하나? 이것을 또 찾아가야겠죠. 이런 거 다 나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야당을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모양으로 정치가 실존인 겁니다. 전체적으로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헌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왕적 대통령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집중돼서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제도는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 빼놓고는 대통령이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좀 극단의 얘기입니다만은 그렇게 대통령의 권한이 집중돼서 그것을 분산시켜서 민주적으로 해야 대한민국이 정도자 이게 제 옆으로 내가 너무 세했는데요.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경제를 더 살려야 되는데 국회미래전망연구원은 2050년까지 우리의 산업이 시뮬레이션이면 계속 발전할 것이고 국민 경제도 따라 발전되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
한국의 특별히 아까 얘기한 나는 여자 요소를 더 여성을 더 활용하는 것 저쩌고 저는 R&D를 우리나라 굉장히 많아. 세계 지금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연구를 많이 해요. 그게 지금 세계에서 1, 2위고 그 포션 액수도 한 4, 5위 되고 30조까지 짓고 R&D에다가 가는데 이거 좀 더 늘려서 그것이 기술 혁신으로 산업 성장으로 국민 경제가 좀 나갈 수 있는 계속하는 2050년까지 경제 발전을 계속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제가 얘기도 했습니다만 노동 인구도 1980년대는 2,372만인데 지금 2020년대에는 3,738만이 돼서 지금 아까 출산율이 막 떨어져서 인구 감소하더라도 뭐로 커버하느냐? 기술로 커버. A1, Artificial Intelligence 첫째, 블록체인, 그 다음에 빅데이터로서 적어진 인간을 다 기술로서 커버할 수 있게끔 돼야 된다. 양극화해서 해야죠. 부익부 빈익빈 현상, 이거 복지 예산이나 기본소득 제도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만은 무슨 문제가 있냐? 이거 여기다가 계속 몰두하면 중산층이 없어져서 중산층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기본이 되는 것을 다행시킬 수 있다. 다행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에서 조심해서 균형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북 간에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또 평화 통일을 가능한 빨리 이루어내리는 것이다. 평화적으로 공존한다면 교류 협력을 계속하면서 남북 체제의 상승성을 향상시켜서 정치 평화를 모색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통일이 어렵던 이유는 이것들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통일하는데 한국은 유교의 영향으로 불평등 단결적 사고방식을 한다. 그래서 남과 북이 똑같은 차원에서 통일하자는 것은 괜히로만 얘기하는 것이 저쪽에서는 남조선 애들 미제국주의자 고분적부터 빨리 무는 것을 우리가 기쁜 마음에 우리 저거 3대 세습하는 형편없는 정권 저거 빨리 무너져고 그게 민주화돼야 되고 이러니까 서로 같이 5천만 대 2,400만 500만이 같이 서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기본 마음이었죠. 그러니까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면 무지개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나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통일을 앞장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일어나 있고요. 그때는 통일 지향해서 목표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 5천만이 한국 국민 전체 5천만이 아닙니다. 우리 5천만, 저쪽에 2,500만, 그리고 외국에서는 6,700만에서 8천만이 한민족 전체가 격상된 삶의 양식에 도달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민주화, 경제적으로 번영, 문화적으로 성숙, 사회적으로 일체감을 위해서 새로운 역사와 선진 문명을 가질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이 대한민국 통일의 목표되고 이 목표를 위해서 통일의 원칙은 첫째는 아까 얘기도 했습니다만 남북이 한쪽이 이기는 것보다는 함께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통일. 두 번째는 통일을 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통일. 세 번째는 평화적으로 전쟁 안 하고 평화적으로 할 수 있는 통일. 네 번째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철저한 방향으로 통일을 이끌어갈 때 대한민국은 그리고 통일이 됐을 때 크게 격상해서 세계의 지도국가로 될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제 말씀 끝입니다. 감사합니다.